예, 그러면 시장 분석과 또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데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3,200 찍고 다시 내려왔을 때나 3,100도 깨졌을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물론 더 오르면 좋겠지만 네.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네.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3,000선까지 하회를 한다면 이건 좀 심리적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위압감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좀 기로점에 있는데요. 지금 뭐 김임 앵커께서도 이제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예. 하락이라는 단어를 아직까지 쓰시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국면이죠. 이 조정 국면에서 이제 이 조정이냐 하락이냐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아직까지 저도 조정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일단 조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차트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 이게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선입견을 없애야 돼요.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과연 내가 차트를 배운 대로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상승 추세에 있느냐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라면 지금 오늘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이 깨졌어요. 네. 둘 다 20일, 60일이 10일, 20일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이동평균선까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 열려 있는 이동평균선이 그 10일이면 20일, 20일이 깨진 건 60일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열려 있는 데 가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올라오느냐를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아직까지는 조정이다. 조정이 시작이 됐다. 인정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수급 상황의 거래량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이제 개인들이 팔고 있는 게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개인들이 지금 이제 약간의 뭐 지금 현재 매수 매도에 이제 공방들이 있는데요. 예. 개인들이 일괄적으로 오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난주에 뭐 4조 5천억이라든지 뭐 어마무시하게 주식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못 올라오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 물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떠실까요? 야, 이거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실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정말 뭐 삼성전자 96,000원에 사신 분들이랄지 아니면 지수 3,200에 사신 분들은 지금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감이 느껴지시겠죠. 예. 이게 다시 오지 않지 않고 내가 또 고점에 물린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의 심리는 그 지수나 그 가격대 오면 주식을 팔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매물벽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다시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직전 고점에 쌓인 매물대를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뚫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그냥 뭐 묵혀두면 올라가겠거니라고 편히 생각하기보다는 좌우를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종목의 움직임이라든지 지수의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살피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에 위에 종목명을 빼면 충분히 차트상으로도 뭔가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예.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도 보면 예전에는 포털 사이트 뭐 구독을 많이 한 기사들 보면 다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의 네. 기사들이었는데 지난 주말은 어떤 변수들 그리고 특히 뭐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뭐 미국의 변수들 국채금리 네. 이슈에 대해서 참 많이 찾아보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변수나 악재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많이 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슈들 얘기를 하기 전에 네. 개인들의 수급 포인트도 좀 달라질 것인가 네. 그리고 기관들은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분들이 좀 달라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20년은 어떻게 보면 쉬운 투자의 시기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하셨거나 특정 종목에 물리시지 않는 이상 그리고 IPO 주식을 따라 사시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다 수익이 났죠. 수익이 났던 상황이고 기다리면 다시 주식이 재차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가는 단계였어요. 하지만 2021년은 2020년과는 결이 분명히 다를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지수에 대해서 김현커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이게 고점 논란이냐 아니냐, 밸류의 논란이냐 아니냐, 또 유동성 회수에 대한 논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동안에 2020년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에 달리기에 비유하면 그냥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었어요. 네. 이제는 눈보라도 칠 수도 있고요. 그 아스팔트길이 자갈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편하게 달리시던 길이 이제는 조금 비포장 도로로 왔고
기후도 변했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기관이죠. 기관 같은 경우 두 가지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가을까지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팔았어요. 그게 팔 수밖에 없었던 게 기관들의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 자금이 한 70%거든요.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에 맡겨보니 솔직하게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다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동력을 더 모으기 위해서 펀드 환매를 해서 직접 투자로 이제 예. 왔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진 일로 미국도 현재 지금 개인 투자 비중이 사상 최고치에 달할 정도로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왔던 기관들의 1월에 선물 옵션 만기일의 형태를 보면 프로그램 매매가 많아졌어요. 예. 사고 팔고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부분들을 이제는 기관들의 여력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축소됐다. 따라서 기관이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여력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덧붙여서 외국인까지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지금 환율에 따라서 미세 조정이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미국의 금리 변수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이제 이번 주 취임하죠. 예. 경제 경제 정책에 따른 변수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변수들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행정명령 1호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으로서는 뭐 공언을 했었던 파리기후 협약 재가입도 있을 테고 네. 인프라나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좀 포인트 정리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저게 물론 뭐 많은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겠습니다만 선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번에 취임을 함으로써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런 것을 내가 가장 관심 있게 보겠다라는 것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 얘기한 대로 파리 기후협약부터 들으면 예.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가 탄소 양을 줄여나가자는 그 반강제적인 조항이거든요. 몇 년까지 내가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탄소 제로를 선언했었던 것도 파리 기후협약의 영향이고요. 또 중국이 전기차 글로벌 1위에 달성하게 된 것도 이 파리 기후협약 영향입니다. 중국이 탄소를 줄이자니 화석연료를 줄여야 되는데 공장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전기차를 늘려놓은 거거든요. 예. 이러한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파리 기후협약에 가입하는 순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재정 지원을 재정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늘리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명이 된다라면 오히려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금리 인상 요인이 되겠죠. 금리 인상 요인이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악재가 될 수도 있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 과연 파리 기후협약이냐 재난지원금이냐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냐에 따라서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그리고 국내 증시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포털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갖고 계시고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그다음에 찾아보고 움직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 대선 한창 처음 진행됐을 때에도 저희 방송도 그렇고 아마 모든 방송사에서 네. 경제방송이라면 다 정리를 했었던 그렇습니다. 업종들이거든요. 좀 그때 기억을 잘 살펴보시면 어느 업종군이 먼저 두각을 받을 것인가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 중에 하나를 짚어보자면 요즘에 많이 보는 미국 국채금리인데요. 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물론 반영이 돼 있는데 예. 이게 금리가 오르다 보면 시장에서는 또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느낄 수밖에 없죠. 뭐 이게 미국에 갖고 있는 특성이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식자금과 금리가 이론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저도 현장에 있다 보면 부동산과 주식과 금리가 서로 벽이 굳건히 있고 그거 하시는 분들은 쉽게 뭐 약간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지 주자금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인지하셔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죠.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냐라는 부분들인데 금리를 움직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언제 하느냐라는 거가 되겠죠.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따라서 빠르면
올해 물론 올해 금리 인상은 없다라는 게 연준의 공식적인 아직까지는 표명입니다만 이게 또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TV가 엇갈리겠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미국이 현재 약 3조 달러에 대한 자금을 풀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자금을 풀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재정이 튼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죠. 국채 발행을 늘리면 국채의 가격은 국채 떨어지겠죠. 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네.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금리와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 금리 하락기에 금리에 투자하려는 미국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 미국 자금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약간의 조금 뭐 버블이라든지 과잉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차익을 실현해서 금리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뭐 두 가지를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최근에 국내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6원 정도 환율이 올라간 모습들을 아침에 확인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해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이렇게 해서 자금을 빼나가서 미 국채에 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외국인들로서는 올바른 방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현재 지금 증시가 조금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만 지금으로서는 그 방향성이 약간 위쪽으로 국채금리가 가고 있다 뿐이지 아예 어떤 의미 있는 선을 뭐 뚫었다거나 아직 그 정도 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하나의 변수로 두면서 좀 네. 조심조심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봤고요. 종목별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도 자 포스트 코로나 여기서 진짜 다음 수에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못 오른 종목 어디가 있어 하다 보면 지난주에 화장품주가 꽤 잘 나갔습니다. 네. 특히 외국인들이 좀 아모레퍼시픽은 집중적으로 사고 네. 이거 실제적인 상승 반등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내분에게 한번 여쭤보시죠. 네. 마스크 벗으면 화장을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은 애초에 잘 안 해가지고요. 더구나 좀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화장을 많이 못 하실 네. 텐데 뭐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제가 화장품주 오를 때 타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제 여자분들이 화장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랬는데 지금 이제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이제 시장의 눈은 포스트 코로나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이제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 늘어나고 있는데 화장품도 몇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여러분들 생활의 변화를 보면 10년 전만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들어가면 화장에 대한 그 보조금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을 안 하고 출근하는 여성과 화장을 하고 출근하는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줘서 화장을 해라라고 했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해외여행 나가면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구분이 좀 됐죠. 아하. 근데 지금은 해외 나가면 이게 좀 속된 말로 한국 여자분이신지 중국 여자분이신지 이제 구분이 잘 힘들어져요. 화장을 좀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국면이죠. 그래서 화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화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초보다는 색조가 좀 움직이다가 네. 화장은 두 가지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이제 색깔을 입히는 부분들인데 색조 화장을 하다가 최근에는 기초까지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 좋은 제품을 해서 내가 피부를 가꾸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코로나 국면 이후에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행주도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라고 얘기를 한다면 화장품에서 여행까지 된다면 이제 3월부터 참전 여행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투어도 2021년에 기약금을 받고 시작을 하죠. 처음에는 아무래도 단체 여행을 갈 수밖에 없겠죠. 저같이 개별 여행을 즐기는 사람도 만약에 지금 저도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 개별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좀 겁이 나죠. 예. 아무래도 여행사가 보증을 한 그런 데를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올해는 이런 여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다 보니까 화장품 그리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행주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반등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게임주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여기 역시 진짜 힘을 잘 못 내다가 네. 그래도 이제 새해 드디어 이제 뭐 신작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오르거든요. 그리고 BBI주 중에서 제일 못 오르기도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게임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게임주가 이제 지금 투자하기가 좀 까다롭죠. 아무리 신작 게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선호가 있다라는 것들이 그 선호를 얻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기존 반짝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 게임에 익숙하신 분들이 옮겨갈 만한 어떤 새로운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그동안 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언택트가 늘어나니 집에서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PC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게임주가 각광을 받을 것이야 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하던 사람만 계속 그 하는구나. 하던 사람만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어떤 쪽에 늘어나지 게임을 뭐 하는 것들은 아니죠. 근데 이번에 게임주들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기존에 그 좀 성공했던 대작들이 모바일화 된다라든지 아니면 후속작이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충분히 게임을 즐기시는 매니아층들이 좀 소위 입맛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신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것들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게임주들 한번 기대를 해보직한데 게임주라는 게 일단은 뭐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 거나 저는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차 효과에 대해서 아무리 그런 우리가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신차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그 제조사에서는 잘 만들었다 선전을 하겠죠. 하지만 소비자가 얼마만큼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게임주들 일단 좀 관심은 가지시되 적극적인 것은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베타 테스트에서 이미 좀 성패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타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들도 좀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LG화학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좋은 건 다 알고 모멘텀도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뭔가 목표를 했던 100만 원을 찍다 보니까 그렇죠. 이후로 살짝 힘이 빠지거든요. 지금을 좀 기회로 보시는지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제가 개장 방송에서 머니투데이 개장 방송에서 LG화학을 연말에 추천했었고 연초에 추천했었습니다. 예. 그때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는 좀 놔줘도 되지 않을까. 그 LG화학 같은 경우 100만 원을 터치했으면 이제 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제는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에 기대를 좀 걸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LG화학에 대해서는 어떤 포인트들이나 모멘텀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아서 굳이 그 말씀은 반복하진 않으신 것 같고요. 네. 다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에서 한번 잘 판단하시고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전망들 들어봤고요. Y조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